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라 루미에르. 통유리창 너머로 반포대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민서의 대학 졸업 축하 자리였습니다. 가족과 지인 40여 명이 모여 샴페인을 기울이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죠.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은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민서의 취업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여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그런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남편 강도연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57세, 회색빛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 멋진 축사 준비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난 이제 현정 없이 새 인생을 살 겁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입에 가져가던 손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습니다. 레이저처럼 꽂히는 시선들. 동정, 놀람, 불편함, 호기심. 그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재무 컨설턴트로 일하며 익힌 침착함. 수백 개의 기업 위기 상황을 분석해온 냉철함.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네요, 여보. 그래요, 고마워요. 도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분명 눈물이나 분노를 기대했을 텐데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내 이름은 이현정, 55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재무 컨설팅 일을 해왔습니다. 중견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내 전문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사업 실패 때 나는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 때는 해외 프로젝트 기회를 접었습니다. 세 번째 실패 후 그가 전직을 결심했을 때 나는 다시 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믿어줘. 그 말을 나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구석,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정소연 39세. 남편보다 18살 어린 그녀는 의자를 살짝 밀며 허벅지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남편의 연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잔혹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라 조용한 공모였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짐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몰랐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아이보리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테두리가 장식된 우아한 봉투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남편의 접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딸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딸. 23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내 딸. 오늘은 내 날이야, 민서야.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네이비 블루 실크 드레스? 오늘을 위해 일부러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편히 하세요.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정,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차분하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혼 소송 서류. 두 번째, 지난 5개월간 추적한 남편의 비밀 계좌 내역. 세 번째, 그가 빼돌린 1억 2천만 원의 자금 흐름 분석. 네 번째, 정소영과의 여행 기록,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다섯 번째, 25년 전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 사본.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가게를 관리해 왔다는 것을, 수백 개 기업의 재무 흐름을 짚어내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돈의 흐름은 내 눈에는 붉게 칠해진 선처럼 선명했다는 것을. 레스토랑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카페, 값비싼 자동차들. 25년 전 도연과 처음 이 동네를 걸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그때 그가 물었었죠. 노력하면 되겠죠.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떨리는 목소리. 괜찮아, 민서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진짜야? 정말 괜찮아? 응. 오히려 지금이 가장 괜찮은 순간인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갈게. 천천히 와. 조심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는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아름답지만 차가운 도시. 나는 이 도시에서 5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레스토랑에서 봉투를 뜯어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25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우리의 모습, 희망에 가득 찬 눈빛. 미안해요, 그때의 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을 찾아줄게요. 봉투는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소연 역시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5개월간 나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 조용하고 치밀한 조사의 과정이 곧 펼쳐질 것입니다. 5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봉투를 준비하기 전, 진실을 알게 되기 전에 그 시간으로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고객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죠. 숫자들이 화면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충전 중이던 그의 폰.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여보, 내일 점심 뭐 먹을래? 발신자는 팀장님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팀장은 50대 남성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폰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숨을 고르고 생각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답게 접근하자.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한 뒤 나는 서재로 갔습니다. 우리 집 재정 서류들이 보관된 곳. 25년간 내가 정리해온 파일들.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최근 6개월간의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 19만 원. 압구정 프랑스 요리점 2인 24만 원. 제주도 리조트 2박 3일 180만 원. 도연은 그 시기에 출장이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은행 거래네요. 우리 공동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때로는 500만 원. 이체 계좌는 도연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계좌에서 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명품 브랜드, 고급 호텔, 백화점. 25년간 가게를 관리해온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숨겨진 지출,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 의심스러운 송금.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6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 우리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나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그날 저녁 청담동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래, 피곤하겠다. 들어가서 쉬어.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설조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각오하셔야 합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숫자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감정보다 사실이 필요합니다. 2주 후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정소연이 함께 걷는 모습, 손을 잡고 카페에 들어가는 장면,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순간, 나는 감정 없이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마치 고객사의 부정 회계 증거를 검토하듯이. 보고서에는 정소연의 신상 정보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소연 39세, 프리랜서 마케터. 3년 전 남편과 한 세미나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결혼 경험이 있었고 최근 이혼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추정됨이라는 메모가 보고서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연의 돈이 그녀에게로 흘러간 이유를. 나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는 일.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려는 거죠? 네, 하지만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정확히는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그럼 먼저 재산 목록부터 파악해야겠네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미 정리해왔습니다. USB 안에는 25년간의 모든 재정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내역, 예금 계좌, 주식 투자, 보험 가입 내역, 심지어 도연이 숨겨놓은 비밀 계좌까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재무 컨설턴트입니다. 이런 일이 제 전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혼전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결혼하기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 당시 도연이 먼저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각자 벌어들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자. 젊은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었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얘기하다니. 하지만 도연은 고집했고 나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건 남편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요? 12조를 보세요. 본 계약은 혼인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하다.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혼전 계약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이건 평생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번 돈은 전부 제 것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부인께서 주로 가게를 관리하셨다면 25년간 제가 관리했습니다. 급여 통장부터 저축, 투자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재산이 부인 명의거나 부인이 관리한 공동 명의일 겁니다. 맞습니다.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아실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3개월간 나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고객들을 상담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도연에게 미소 지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밤에는 홀로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 수집, 재산 목록 작성, 법률 검토, 소송 전략 수립. 마치 기업 구조 조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민서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민서 졸업식 때 가족들 다 모아서 파티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요. 청담동에 괜찮은 레스토랑 알아? 거기서 하자.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가 그날을 선택한 이유를. 민서의 졸업, 가족의 축하, 화려한 자리. 그 모든 것을 이용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보리색 봉투를 주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비 블루 실크 드레스를 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옷.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55세의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눈가, 힘없이 처진 어깨, 지친 표정.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레스토랑 예약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라 루미에르 40인석 민서 졸업 축하.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도연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이. 봉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맨 아래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레스토랑에서 봉투를 뜯고 경악했겠죠. 정소영과 함께 당황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차분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아이보리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혼 서류? 오늘?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 맞춰준 거예요. 당신도 오늘 떠날 생각이었잖아요. 뭐? 무슨 소리야? 침실 옷장 뒤에 캐리어 2개. 여권, 비행기 티켓. 다 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파일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파란색은 당신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6개월간 1억 2천만 원. 나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가 가득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체크된 수십 개의 항목들. 도연은 말없이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빨간색은 정소영과의 만남 기록이에요. 호텔, 레스토랑, 여행지. 2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혼전 계약서 분석 보고서예요. 3번째 파일. 25년 전 작성한 그 계약서와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12조 마지막 줄. 기억나요? 혼인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모든 상관이 있죠. 우리 재산의 83%가 제 명의거나 제가 관리한 공동 명의예요. 뭐? 25년간 가게를 관리한 게 저였잖아요. 당신은 한 번도 통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죠.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5개월 전부터요. 5개월? 네. 팀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 기억나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했어요. 재무 컨설턴트답게 철저하게요. 나는 파일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당신이 강요한 거였죠? 기억나요?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했죠. 내가 당신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된다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정작 재산을 모은 건 저였어요. 웃기죠? 나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현정, 이혼은 안 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계좌 동결도 풀어야 하고 재산 분할도 협의해야 하고.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으로 1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당신이 빼돌린 돈이요. 그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미쳤어? 그 돈은 정소연한테 쓴 돈이죠. 알아요. 다 추적했으니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딸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서가 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도연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아빠 말하지 마세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다 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민서야,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란 게. 사랑?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25년 함께 산 엄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졸업식 날을 선택한 것도 계획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엄마가 반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 은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은이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이는 동생 도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은이야, 넌 모르는 거야. 뭘 몰라요? 형수님이 얼마나 오빠 뒷바라지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은희는 내 옆에 섰습니다. 사업 3번 실패할 때마다 누가 재정적으로 지탱했는지, 누가 밤새 걱정했는지. 그건 나도 노력했어. 노력? 은희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형수님 승진 기회 3번이나 포기하게 만들고 해외 프로젝트도 거절하게 만들고.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통화 안 받으셔서. 소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도연과 내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 도현, 민서, 은희, 그리고 소연.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내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연이 당황했습니다. 도연 씨가 1년 동안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게 1억 2천만 원이에요. 호텔, 레스토랑, 명품, 여행.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억 2천? 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죠. 소연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이게 정말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사업이 어렵다고, 돈이 빠듯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새로 시작하면 안정될 거라고 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연 역시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에게 속은 또 다른 여자. 소연 씨,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도 이용당한 거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도연 씨는 당신과의 미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예요. 지난주 것. 소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여자 이름이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아, 그건 오해야. 오해?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레스토랑, 저희가 갔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랑 간 날이 아니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나가요, 도연 씨.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소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진 표정으로 변호사 연락처예요. 나는 명함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소송 진행합니다. 현정, 오늘 밤은 호텔에서 주무세요. 집에는 당신 짐 쌀 시간 드릴게요.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민서, 그리고 은희만 남았습니다. 엄마,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서류로 변호사를 통해 그 긴 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25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서초구 가정법원. 회색빛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똑똑똑. 변호사 김지연이 내 옆을 걸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복도 끝에서 도연이 보였습니다. 그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회색 양복, 날카로운 눈빛. 저쪽이 상대 변호사예요. 김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혼 소송 전문이죠. 실력자인가 보네요. 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현, 이현정 사건 입장하세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도.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셨죠?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위원님, 의뢰인 강도연 씨는 25년간 성실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성실히?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업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도 가족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김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사업 실패가 3번, 그때마다 저희 의뢰인이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건 부부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의무와 희생은 다릅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혼전 계약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지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25년 전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조정위원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1분, 2분, 3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조정위원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연 씨, 이 계약서 작성할 때 변호사 검토 받으셨나요? 그건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대답하세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양식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조를 보세요. 본 계약은 혼인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하다. 네.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 아셨나요? 그냥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혼인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각자 명의대로 분할된다는 뜻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된 건?
거의 없으시죠? 김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재산 목록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도연 씨 명의 재산. 자동차 한 대, 예금 230만 원. 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집은 이현정 씨 명의입니다. 예금 대부분도 이현정 씨 명의 또는 공동 명의예요. 공동 명의면 반씩 나누는 거 아닙니까?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자 명의로 간주됩니다. 관리자? 25년간 누가 가게를 관리했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정 씨죠. 조정위원이 답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모든 입출금이 이현정 씨 통해 이뤄졌어요. 도연의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의뢰인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은 어디로 갔죠?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생활비로 지출됐죠. 아니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강도연 씨 급여 입출금 내역입니다. 조정위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조정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이현정 씨 모르게.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침묵. 대답하세요, 강도연 씨. 개인적으로 정소연 씨에게 갔죠. 내가 말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다 추적했어요. 도연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의뢰인, 이게 사실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위자료 문제입니다. 위자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현정 씨 측에서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5억?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근거가 있습니다.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25년 혼인 기간, 배우자 외도, 가족 자금 유용, 공개적 모욕. 공개적 모욕? 딸 졸업식 날 40명 앞에서 이혼 선언하셨죠.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정이랑은 이제 끝이야. 넌 젊고 예쁘잖아. 정소연의 웃음소리. 오빠,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이미 다 계획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겁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 전이요. 당신 차에 녹음기 설치했어요. 불법 아니야? 배우자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김지연이 답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는 경우엔요. 도연의 변호사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연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조정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아니면 재판 가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건 협의하죠. 다음 30분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 교섭권 하나하나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재산은 혼전 계약서에 따라 각자 명의대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2억 원. 2억? 도연이 놀랐습니다. 5억에서 깎아준 겁니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 양은 성인이므로
양육권 문제 없음. 네. 면접교섭은 민서 양 의사에 따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도현 씨는 한 개월 내 이사. 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양측 서명하세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이현정. 25년 만에 다시 찾는 내 이름. 도연도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입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정아, 이현정 씨라고 불러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25년 전에 했어야죠.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지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현정 씨.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멋지네요. 25년 늦었지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다 끝났어. 민서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마워, 우리 딸.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햇빛 아래에서 25년 만에 찾은 자유. 25년 만에 되찾은 나. 시작은 여기부터였습니다. 법원 조정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작은 오피스텔 12평. 창밖으로 가로수 길이 보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햇살이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 만든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현정 파이낸셜 마이너스 여성을 위한 재무 컨설팅. 심플한 로고, 따뜻한 색감, 명확한 메시지. 마우스 커서가 오픈 안내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현정 파이낸셜이 정식 오픈합니다.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일.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느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 5개월간 겪은 이혼 과정, 그리고 되찾은 나 자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 상담 예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파이낸셜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제 모르게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나. 나는 천천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공동 명의인가요? 아니요. 남편 단독 명의예요. 근데 제 동의서에 도장이 찍혀 있대요.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성도 나처럼 혼자 싸우고 있겠죠. 재정 문제, 법률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 세 가지를 동시에 안고 버티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보리색 봉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도연에게 건넸던 바로 그 봉투. 비어 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질감. 이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봉투를 준비한 5개월의 시간이 나를 바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왔어.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뭔데? 엄마 좋아하는 김밥이랑 떡볶이. 고마워, 우리 딸.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사무실 분위기 좋다. 아늑해. 그치? 내가 직접 꾸몄어. 엄마 스타일이 느껴져. 깔끔하고 따뜻하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혹시 엄마 원망해? 민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빠랑 이혼한 거. 내 졸업식 날 그런 일이 생긴 거.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혀 안 해. 정말? 엄마가 용기 냈잖아. 25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 할 순 없지. 민서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엄마가 자기 인생 찾은 거.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엄마야말로 나한테 용기를 가르쳐 줬어.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노란 잎들이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상담 준비,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세미나 기획안 작성. 바쁜 나날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쁨이 좋았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위한 바쁨이었으니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이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점심 어때요? 우리 딸이 언니 보고 싶대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시간 보내줄게요. 은희는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내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형수님이 가족이에요. 오빠가 아니라 형수님이. 그녀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갔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불을 밝히는 빌딩들, 흘러가는 차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 25년 전 서울대를 졸업할 때 샀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날에 내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 아래 새로운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되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해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일 상담자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상태 체크리스트, 법률 상담 가이드, 심리 지원 프로그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누군가에게는 구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나에게 그 아이보리색 봉투가 그랬던 것처럼 밤 10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차가운 11월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문득 5개월 전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나왔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걸었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땐 끝이었지만 지금은 시작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곳, 이룸짜리 작은 집. 한강변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내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민서와 나 법원 앞 계단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5세의 나, 23세의 딸.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해낼 거야. 사진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미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봉투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재탄생의 열쇠였습니다. 나 이현정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재무 컨설턴트 이현정으로, 누군가의 엄마만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여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확고한 내 자신만의 빛.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 두려웠지만 용기 낸 삶.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삶.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평온. 그리고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55세든 65세든 75세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아이보리색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이현정의 재탄생이었습니다.